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득점 능력과 연계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는 전방 압박 능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압박 능력을 구사하면서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로 자신의 위상을 확장시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정밀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적인 특징인 전방 압박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설명서에 가까운 고급 독점 컬럼을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압박은 그냥 앞선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K리그 경기를 볼 때나 혹은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리그 랭킹이 낮은 유럽의 다른 리그 경기를 볼 때도 두드러지는 차이가 바로 전방 압박의 밀도와 강도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호스퍼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하이 프레싱의 교과서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이 어그레시브 프레스,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압박으로 에스턴 빌라의 어태킹 스리트, 공격 위협 자체를 원천 봉쇄, 원천 차단한 방법이 어땠는가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소개했습니다. 이 컬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 호스퍼 팬들에게 전술적인 풍경의 변화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경직되어 있던 축구, 경직된 공격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눈에 띄게 쉬워졌습니다.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 높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런 점들이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향상된 카운터 프레싱은 토트넘의 트랜지션 수비에 도움을 주면서 다른 방향으로 돌파하도록 허용했고, 높은 압박은 상대의 돌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할 때는 경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역시 향상된 소유권 밖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공이 없을 때의 전방 압박이 공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지배하고 주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 에스턴 빌라전 4대0 승리 당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5-3-2 전술이 토트넘의 공격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예시인데요. 이러한 상대의 내려선 전략조차도 하이 프레싱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분석한 내용인데요. 전방 압박이 주요했다. 그리고 5-3-2 대형, 에스턴 빌라가 평소보다 훨씬 수비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인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자신들의 계획을 고수해서 압박으로 이걸 풀어냈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이 무용하다라는 이론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론조차도 이겨낼 정도로 토트넘의 전방 압박 전술이 견고했고 치밀했던 것입니다. 다시 디 애슬레틱의 컬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반전에 에스턴 빌라가 더 나은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주로 세트피스나 역습에서만 나온 것이었죠. 공을 소유한 토트넘의 압박은 에스턴 빌라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백파이브를 상대로 토트넘의 최전방 3명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촘촘하게 압박했습니다. 그 뒤로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가, 더글라스 루이스, 존 맥긴, 유리 틸레만스로 구성된 에스턴 빌라 미드필드진을 맨마킹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메디슨도 상대 미드필더를 마킹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서 압박 라인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에스턴 빌라의 빌드업을 분할시키고 분절시켜서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 옵션이 없고 공격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패스하기 어려운 한쪽으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토끼몰이를 하듯이 공을 더욱더 연결하기 어렵게 좁혀 들어가는 그런 압박을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압박을 시작한 손흥민 선수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향해서 직접 달려가지 않고 먼저 수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클레망 랑글렛 쪽으로 움직이면서 마르티네스가 쉽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애매한 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영리한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어서 이 달리는 방향을 구부려서 랑글렛 쪽으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못하게 해놓고 마르티네스가 콘사 쪽으로 패스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압박하러 따라가죠. 이 상황에서 데안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이 윙포워드이지만 넓게 서지 않고 가운데로 좁혀서서 넓게 선 에스턴 빌라의 센터백 등을 더 가깝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턴 빌라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힐 수 있는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웨일스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옵션이 제한되어 있던 에즈리 콘사를 압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사이 마르티네스 골키퍼에게 줄 수 없는 백패스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차단하고 있고요. 비수마와 메디슨은 페널티 에어리어 가장자리에서 존 맥긴과 더글라스 루이스를 맨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데스티니 우도기가 그냥
그나마 늦게 올라오면서 맷캐시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맷캐시에게 패스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빌라의 오른쪽 센터백인 콘사가 캐시를 찾으려고 했지만 존슨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패스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단됩니다. 리셋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메디슨과 비수마가 미드필드에서 여전히 더글라스 리스와 존 맥긴을 마크하고 있고 존슨과 클루세스키가 또 한 번 좁은 위치에서 에스턴 빌라가 넓게 서 있는 넓게 구성한 센터백을 적재적소에 정말 좋은 타이밍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랑글레에게로 패스를 할 수 없도록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압박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압박 각도로 인해 다시 한번 마르티네스는 콘사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존슨이 콘사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콘사를 압박하는 부분들,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랑글레에게 패스 못하게 하고 마르티네스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쪽으로 존슨이 압박해 들어가는 형태의 압박 전술이 계속해서 가동이 된 겁니다. 에스턴 빌라는 다시 한번 패스 옵션이 제한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좋은 위치 선정으로 또 한 번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향해 백패스 공간이, 백패스 루트가 차단됐고요. 비수마 메디슨은 여전히 맥균과 더글라스 루이스를 마크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도기가 캐시를 제대로 압박하러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사가 캐시를 향해서 패스하려고 했지만 우도기에게 공이 흐르면서 토트넘이 공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캐시 쪽으로 공이 가도록 만들고 우도기가 캐시를 압박해서 공을 따내고 토트넘이 공소유권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공격적인 압박을 펼친 것은 최전방 공격수로 에스턴 빌라가 내세운 올리 와킨스의 속도 그리고 롱패스를 받은 이후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의 프로필을 보자면 토트넘은 이렇게 상대 투톱을 두 명의 센터백으로 막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왓킨스와 레온 베일리의 스피드에 견줄 수 있었죠.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페드로 포로와 우도기를 이용해 에스턴 빌라의 윙백을 압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백으로 나온 토트넘이지만 이 풀백들이 내려오지 않고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상대의 투톱 역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의 최전방 3톱이 빌라의 3명의 센터백을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수적으로 1대1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즉 센터백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투톱의 역습을 2명만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점이 토트넘이 자신있게 전방 압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정말 잘 이 1차 패스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유있게 뒤에서 커버하면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예시를 보시면 토트넘 선수들이 압박 위치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바로 골키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랑글레 쪽으로 비스듬히 또 랑글레 앞쪽으로 압박해 가면서 두 명을 혼자서 압박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결국 다시 빌라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돌게 되면서 랑글레에게 패스하는 길이 막혔고요. 또 존슨은 마르티네스가 패스하려고 한 콘사 쪽으로 압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이죠. 메디슨과 비수마는 이번에도 더글라스 리스와 맥긴을 마크하면서 마르티네스가 결국은 롱볼로 플레이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캐시가 우도기에게 공을 뺏기니까 이제는 아예 전방으로 공을 때려 넣은 건데요. 이 롱볼은 판더펜이 쉽게 헤더로 차단하면서 끊어냈고 토트넘이 공소유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29분 10초경의 장면인데요.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중앙 패스 옵션이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막히게 됐죠. 손흥민 선수가 랑글레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센터백으로 가는 패스기를 차단했고 곧바로 또 에스턴 빌라 골키퍼인 마르티네스까지 압박하면서 아치형으로 꺾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랑글레 쪽으로 패스 못하게 가다가 랑글레 쪽을 이제 안 보고 반대편을 보니까 꺾어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정말 영리한 움직임, 수직 아치로 계속 괴롭힌 거예요. 결국에는 존슨이 이번에도 콘사를 압박하러 오니까 또 메디슨과 비수마가 더글라스 루이스와 맥긴을 또 압박하니까 마르티네스 골키퍼는 또 롱킥을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은 로메로가 앞에서 공을 가로채고 그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고 손흥민 선수는 배후로 빠져들어가는 존슨을 향해서 침투 패스를 보내면서 상대의 롱볼을 유도하고 차단하고 바로 쇼트 카운터를 때리는 공격이 빠르게 전개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압박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단계에서 빌라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빌라의 위협을 막았을 뿐 아니라 토트넘이 더 잘 활용해야 했던 공수 전환 상황까지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토트넘은 존슨, 쿨루세프스키,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의 센터백들을 향해서 움직이며 또 한 번 압박을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랑글레 쪽으로 달려들고 콘사와 파우토레스 쪽으로도 쿨루세프스키와 존슨이 달려들고 있죠. 쿨루세프스키와 사르에게 압박을 또한 받고 있는 가운데 랑글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키퍼에게로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그 백패스까지 쫓아가서
마르티네스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냥 마르티네스만 압박하기 위해 무식하게 뜬 게 아니라 랑글레에게 패스할 수 없는 각도 다시 한번 아치형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랑글레의 앞쪽 공간을 커버하면서 압박을 가니까 마르티네스 골키퍼는 다시 콘사에게 패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슨이 또 콘사를 압박하러 가면 또 한 번 에스턴 빌라는 공을 뒷후방 지역에서 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 각도로 인해 마르티네스가 콘사에게 패스를 하고, 이것이 존슨의 전방 압박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위치로 인해서 콘사는 또 한 번 존슨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못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콘사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인 맥긴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비수마가 맥긴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높은 지역, 토트넘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 반격 상황 그리고 다음 공격 상황에선 비록 득점에 실패하면서 전반전에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결국 후반전 2대0을 만들었던 골이 이러한 압박 플레이, 하이 프레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메디슨 선수를 통해 사실 선제골을 나왔던 장면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지만, 이렇게 경기 내내 준비한 압박 패턴을 통해 2대0을 만들었다는 것은 토트넘이 선제골 이후에도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이 압박의 효과를 결국에는 1대0인데도 끌어냈다는 게 대단해요. 사실 1대0이 되면 에스턴 빌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에스턴 빌라처럼 내려가서 뒷공간을 때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토트넘은 1대0이라고 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브레넌 존슨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던 빌드업 과정을 보시면 존슨이 콘사를 압박하고 클루셉스키가 파우토레스를 압박하고 손흥민 선수가 위치를 조정해 또 한 번 랑글레 쪽으로 가는 패스 라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존슨이 콘사 압박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콘사와 랑글레 사이 공간을 압박하죠. 그 반대편에 파우토레스 쪽으로는 클루셉스키가 달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콘사가 어디로 공을 줘야 될지 애매해진 것인데, 이때 비수마, 메디슨, 사르가 맥긴, 더글라스, 틸레만스 3명의 미드필드까지 압박을 하니까 콘사가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사가 공을 끌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존슨의 압박에 콘사가 결국에는 애매한 패스를 반대편 파우토레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랑글레에게 주려고 한 것인지 파우토레스에게 주려고 한 것인지 애매한 가운데 결국에는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콘사의 뒤쪽에서 마르티네스나 혹은 이 사진 바깥에 있는 랑글레에게 좀 길게 백패스를 할 수도 없도록 그 동선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포지셔닝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살아나갈 수가 없도록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콘사가 틸레만스 또는 파우토레스 두 명에게밖에 패스를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그 둘의 애매한 사이로 공이 흘러나왔고, 클루셉스키가 이 공을 가로채게 됐고, 클루셉스키가 가로챈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게 됐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전방에서 침투한 존슨에게 패스를 침착하게 줬고, 존슨이 마무리하면서 2대0 득점의 트랜지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 12분 뒤에 에스턴 빌라의 주장 존 맥긴이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소유한 상태에서의 위협을 완전하게 제한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속한 패스 플레이나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의 뛰어난 전방 압박 전술과 전방 압박 구조 덕분이었고, 그 압박에 있어서 항상 랑글레와 골키퍼 마르티네스를 제한했던 손흥민 선수의 압박 패턴과 압박 움직임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방 공격수가 그냥 열심히 뛰고 달려들고 투쟁심만 갖고 압박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리하게,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팀적으로 준비된 커버 움직임과 연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방 압박이 성사되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훈련과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토트넘의 적극적인 이러한 경기 방식은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디 애틀레틱은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또한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에스턴 빌라전 승리로 인해 여전히 승점 53점 5위에 올라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자력으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널이 지난 주말에도 승리하면서 승점 64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고, 리버풀과 맨시티가 비기면서 리버풀이 승점 64점에서 골득실차 열세로 아스널에게 1위를 내줬습니다. 맨시티는 승점 63점으로 3위에 올라있는데요. 지금의 상황,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가 4위 경쟁을 하는 형국이나 지금과 같은 기세와 흐름과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쟁이 아닌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와 우승 경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풀럼과의 원정 29라운드 경기도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질 루턴타운, 웨스트햄, 노팅엄, 그리고 첼시에 패배한 뉴캐슬까지도 토트넘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이겨낸다면, 토트넘의 연승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역대급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